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디젠스인데요. 디젠스를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았는데, 디젠스는 내연기관 쪽으로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에도 적용이 가능한 회사죠. 하지만 2차 전지를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관련된 회사를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 정도를 알면 되는데요. 자세한 거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기업 분석, 재무, 업황 말씀드리고 상승 흐름 모멘텀 여부 확인한 다음에 리스크까지 확인하고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업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디젠스는 머플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머플러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배기가스 쪽에, 차량은 보통 흡기, 배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쪽에서 배기 쪽에 장착이 되는 송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송기를 머플러라고 하는데, 이 송기 하나만 생산하고 이제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우선 전방 산업은 당연히 자동차 산업 쪽이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랑 그리고 내연기관 쪽이겠죠.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왜냐면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BS는 머플러, 자동차의 배기 쪽에 세장하는 송기, 머플러를 만드는 회사고, 이 머플러는 2차 전지 혹은 전기차에 적용이 안 됩니다. 오직 하이브리드랑 그리고 내연기관에만 적용이 된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재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젠스의 과거 매출 실적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번 보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올라갈 때는 좀 매출액이 늘면서 상승을 했죠. 성장이 좋았고, 하지만 2020년부터 2021년도로 갈 때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전기차 부분이 대세가 됨으로써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타격을 받았고, 2022년도까지 그 규모가 이어져 왔죠. 그 이후에 2023년도에는 하이브리드가 이제 좀 인기가 올라오게 됨으로써 일부 상승을 하는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디젠스는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에 이제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위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넘어갈 때 보면 매출액은 좀 비슷하죠. 648억이랑 650억. 하지만 영업이익에서 좀 차이가 났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에서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법인 쪽에 문제가 발생해서였는데요. 우선 그 전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이 부분 전자공시 시스템이 들어가면 상장 회사들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혹은 15% 이상 변동이 나면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청조하시고 본인들께서 투자한 종목이 이제 변동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절차 가지는 거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바로 중국 종소법인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종소법인이 매출 감소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관계기업이 따로 있어요. 관계기업은 지분을 투자한 기업이에요. 종소법인이랑 좀 다르고요. 이 부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종소법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회사가, 지금 디젠스가 모기업이잖아요. 디젠스가 모기업이고 자회사가 디젠스에 완전 종속이 됐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지분율을 최소한 51% 혹은 50%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요. 아니면 최소한 30% 가지고 있더라도 최대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종속회사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관계기업 쪽은 지분법이죠. 한마디로 최대 주주는 아니고 한 10%, 20% 갖고 있는데 지분법에 따라서 이익을 가져오는 구조고, 그리고 그러한 기업을 종속법인이라고 안 하고 관계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관계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손실이 반영이 되어서 수익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단기 손실이 났고요. 마이너스 21억 정도 났습니다. 그 위에는 다시 매출액이 다시 복귀하고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다시 상승한 흐름을 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신문 기사를 잠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본 신문 기사인데
4월 2024년 2월 21일 기사죠. 여기 보면 디젠스가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1368% 올랐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세히 보면 당연히 2억에서 30억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한 14배 올랐으니까 1400%가 맞죠. 하지만 이런 뉴스를 보면 투자를 섣부르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허당을 많이 받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이렇게 좀 사실이긴 하지만 뻥튀기 되는 내용을 너무 쉽게는 믿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지금 디젠스의 리스크적인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차입금 부분이거든요. 지금 영업이익이 30억이 나왔다.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DNS가 2023년도에 공시했던 내용들 중에서 주석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단기말을 보면 지금 비용이 1,000원이거든요. 빌린 돈만 128억이에요. 128억인데 만약에 은행 이자가 5% 정도로 할게요. 5%면 당연히 이자 비용은 6억 정도 나오겠죠. 이자 비용이 지금 이거 보이는 것만 여러 개가 있어요. 표로 좀 이거 한 몇 개 썼는데 두 개만 가져왔거든요. 이장 비용만 6억입니다. 그럼 아까 영업이익이 30억이었죠. 그러면 30억에서 우선 6억이 빠져나간다 보면 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추가 자료 보면 다른 차입금 내역이에요. 다른 차입금 내역을 보면 또 17억 정도의 이자가 있습니다. 빌린 돈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이자 비용 내야 되죠.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엔스의 이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리해 보니까 우선은 특수관계자는 뺐습니다. 특수관계자까지 하면 이거보다 더 됩니다. 10억 넘거든요. 정확하게 하면 한 9억 5천 정도 나옵니다. 특수관계자까지 하면 11억 가깝더라고요. 그러면 11억을 이자 비용으로 내야 돼요. 영업이익이 30억이라고 했죠. 결국에는 버는 돈의 절반은 이자를 내야 되는 처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리스크이고요.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정보들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찾는 게 힘들다고 하면 계속 제 방송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데이업 24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모든 종목들은 안 좋은 쪽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좋은 쪽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좋은 쪽도 잠시 내용 가져왔습니다. 디젠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좀 기억해 달라고 했던 게 그 내연 기관이랑 하이브리드 쪽으로 특화가 됐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 이 머플러가 이제 하이브리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지금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은 디젠스에게 좋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연기관 쪽이 이제 절반은 원래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하면 절반은 전기차의 그 능력 아니면 성능으로 가져가고 그 절반은 기존 내연기관으로 가져가는 게 하이브리드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엔진의 크기가 딱 이 정도였으면 지금 엔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기 안에 2차 전지 그런 걸로 같이 하는데 말 그대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 중에서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에어 인테크 호스라는 게 있어요. 에어 인테크 호스가 자동차에 이제 흡착 배착할 때 엔진의 열기를 내보내고 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인데 자동차의 엔진에 반드시 필요한 애거든요. 벨로즈라는 게. 근데 얘 크기가 예전에 한 10이었으면 한 5 정도로 크기가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판매량이 늘었다고 해서 내연기관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매출도 똑같이 늘어난다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피랑 중량 이런 것들이 절반 정도로 줄었으니까요. 그런 부분 감안하고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하이브리드는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전기차 쪽에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죠. 이 부분은 한 이유가 과거에 디젠스가 2차 전지 섹터로 올라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디젠스가 이제 종속회사는 아니고요. 지분법 투자로 이제 밑에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같이 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자료에서 안 보이겠네요.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보이죠? 여기 보면 베스트 에너지라고 있잖아요. 베스트 에너지.
아이고, 방송사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스트 에너지라고 있죠.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있는 회사의 지분은 20%까지는 아니고 한 17%를 지금 디젠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2023년 5월 당시에 디젠스가 경영 참여 목적으로 지분 투자한 베스트 에너지를 통해 2차전지 핵심 소재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납품을 위한 영업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소재가 생겨가지고 당시 주가가, 잠시만요. 당시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23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거든요. 1282원에서 2500원까지 2배 정도 뛰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종속회사도 아니고 그냥 지분법 투자한 그런 관계기업 투자 회사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그래서 제가 전기차 부분도 테마성으로는 디젠스가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종속회사도 아니고 디젠스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 쪽입니다. 이 부분은 명심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연기관이랑 하이브리드가 유리한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난 23일, 4월 23일입니다. EU 정책 전문지에 따르면 내연기관 판매 금지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되돌린다. 한마디로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EPUL을 사용한 내연기관차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게 하이브리드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 붕괴 위기로 독일 정부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4분기부터 전기차 판매 감소세가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상황은 지금부터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세제 혜택 등 전기차 전환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내연기관차를 공격하고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를 없애는 바이든의 배기가스 규제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하지만 저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연기관차의 섹터가 좀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IRA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못 없앨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연차에 일하는 노동자보다 지금 현재 전기차에 일하는 노동자가 더 많을걸요. 지금 선거를 통한 인기를 얻기 위한 발언이고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을 언급했으면 나중에 내연차 쪽으로 증시의 상승에 여력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잠시 결론을 한번 짓겠습니다. 디젠스는 내연기관이랑 하이브리드에 납품하는 차량이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밑에 있는 베스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종속 회사가 아니라 관계기업 회사다. 이 정도까지를 보고 2차 전지 섹터에 묶일 수는 있지만 2차 전지 본질적으로는 2차 전지는 아니다. 이거는 좀 참조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차트는 제가 보여드렸고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은 하이브리드가 상승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좀 학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말씀드렸던 차익금 문제, 좀 재무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다 이제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달라지겠죠. 차트 잠시만 확대해 볼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골드 크로스 일어났지만 지금 오랫동안 거래량은 없고 주목은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2차 전지 급등한 부분에서 프리미엄 내놓고 나서는 시장에서 좀 외면을 많이 받았죠.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이나 하락 모멘텀이 둘 다 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보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향후에 뭔가 이슈가 있는 상태가 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